안녕하십니까. 안세호 대표 박영정에서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안세 재정인단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215강 사업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각종 소득, 개인적 이익의 과세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 인수하고 과세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비슷하게 다뤘는데 조금씩 쟁점이 달라가지고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19년 8월 20일자 안세 재정인단 표지에 나온 내용을 찰칵하면서 이 내용들 한번 잠깐 정지하면 찰칵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렇게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따라오신 분도 있고, 정지화면을 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근로소득에 붙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일용 근로소득, 여기까지가 근로소득 개념이죠. 그 다음 이제 독립적 사업소득, 이것도 약간 독립적 사업소득이고, 이게 종속적, 독립,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기타 소득, 기자배당 소득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봤을 때인지 총괄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은 매월 받는 총 소득이고 이 중에서 일부 비과세가 공통적인 게 차량 자기운전 보조금 10만 원, 식사대월 10만 원 정도이고 육수 이하 보육수당 10만 원 정도가 있고 생산직 근로 시간의 근로소득 이게 이제 월급 250만 원까지 확대됐죠. 이 시간의 수당도 역시 비과세된다. 그래서 이제 적격 대응 비용은 근로소득에 대한 표준공제, 기준공제가 있고 이것을 간이세 FFN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정원천인지용세율은 결국 6.6%부터 46.2%가 쭉 올라가는데 다당의 누진세율로.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그 연봉 한 3, 4천까지는 이 근로소득 공제 이런 게 꽤 많이 돼가지고 얼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연봉 3천만 이하는 거의 다 면세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로가 돼서 종료가 되면 퇴직소득이 발생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요금 부수에서 미리미리 DC형 퇴직금에 불입하는 회사도 있고 DB형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퇴직금 같은 거 해고예고 수당도 약간 퇴직금에 해당이 되고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에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이 되는 것이 퇴직전별금도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외에 나머지 퇴직 관련된 소득은 근로소득 쪽으로 합산을 시키는 것이다. 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연수에 따른 계약적 산정 공제가 있고 환산급여 차등 공제 등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근로소득보다 많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무리 똑같은 세율이 붙는다 하더라도 6.1%부터 16%지 그래도 여기서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이 담세 부담률이 낮고 또 근로소득에다가 붙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이거에다가 퇴직소득이 여기부터 위에만 붙어버리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퇴직소득을 따로 이렇게 계산해야만 좋기 때문에 가급적 퇴직소득하고 근로소득은 분명히 구분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하루하루 근무한 날짜에 따라서 계산하는 이제 현장 건설이나 일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일부 일당에 대해서 하루당 무조건 15만 원으로 공제돼요. 종전에 10만 원이었었는데 2년 전부터 올랐습니다. 10만 원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기초세율 6%, 여기 기초세율 6%죠. 6%에다가 45% 세액공제, 55%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45%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6, 4, 24에서 2점 몇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 3%, 4, 6, 24, 5, 6, 30 하니까 2.7% 정도의 주민세까지 하면 3% 정도. 그러니까 일당에서 15만원 뺀 나머지의 3%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당 15만원 뺀다. 6.6%에 하루당 만약에 20만원 받았다. 그럼 빼기 15만원 하면 이거는 5만원이니까 5만원 곱하기 3% 정도 이거는 1,500원 이렇게 돼서 20만원 받으면 1,500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이럴 때 20만원에 대해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1%급인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세 부담을 아주 최소한을 낮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업소득은 이제 뭔가 근로소득하고 비슷하게 땀 흘리는 거지만 이거는 독립적 관계로서 자기 나름대로 실적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와 같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 근무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업무 실적에 대한 보수, 성과 비율 보수 등 총지급액. 이게 이제 백화점에서의 그 매장 관리 총 매니저들 이렇게 적용하고 또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학습지 또 골프 깨장
캐디들 이런 경우가 사업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영업 실적을 받는 사람들 주로가 사업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비 포함해서 총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아니고 총소득에 대해서 필요공비를 이제 실제 발생 적격 증빙의 이제 입수되면 이것이 이제 대응되는 것이고, 지급할 때는 3.4% 원칙인수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6.0부터 46.2%까지 곱한 다음에 3.3% 된 거를 뺀 후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아니죠. 봉사료, 이건 서비스 봉사료, 음식점이나 주점 이런 데서 봉사를 하는 서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주는 별도 주는 것 아니면 수행량에서 기재금액의 20% 초과 부분 등은 이제 봉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엔 대응 비용은 없이 그냥 5.5% 분류가서 완전 종결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쩌다 한번 발생한 일시후발적 소득인데 산업재산권, 영업권, 권리금, 가계 권리금 또 뭐 가게 뭐 추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기타 소득인데 이런 양도 대금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총 지급액이 있으면 이거의 60%를 법정 필요 공개 보고 40%만 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40%에 대해서 법정 60%를 보고 40%에 대해서 그 20%만 과세하는데 지방세까지 하니까 22%에서 8.8%로 과세가 종결된 고 나서 나중에 종합소득이 합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자 배당을 주급할 때는 이자 배당에 대해 총액을 과세하는데 각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가 되지만 2천만 원 추가부터는 종합합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자에 대한 대응 비용은 다른 데서 이자를 빌려가지고 또 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수입했다도 이자의 원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류가 처음에 할 때 14% 즉 15.4% 원칙에서 분류가세하고 비과세 되는 것이 특정 장기주택, 장기주택 마련주택이나 소액주주의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등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당연히 대응 비용 없고 0%만 과세한다. 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고율 과세하는 게 있어요. 실명이 미확인되거나 가명 등과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아예 제도권을 갖다가 위배한 그런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낮게 과세할 리가 없고 그래서 제일 높은 세율인 46%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만약 도명, 합의 뭐 이런 가명 등에 대해서는 총 지급액의 99%를 과세하는 거의 다 전액을 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 같은 것이죠. 이런 각종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내는데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매 6개월 단위로 각 개인별 명세 별도 명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 작업이 추가됐는데 이 추가된 이유가 이제 근로장려금 지급 목적이다. 왜냐하면 소액 근로자들은 장려금을 정부에서 막 이제 주잖아요. 이제 퍼주기기도 하고 또 하도 근로소득의 차별화가 너무 심하니까 낮은 사람한테 지원을 통해서 높은 사람 세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꽂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근로를 장려하게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11월 10일 날 또 작년 7월 10일 날까지 1월부터 6개월까지는 작년 7월 10일 7월부터 12월까지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 지급명세를 각자별로 작성해서 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 안세재 행정은 표지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세재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